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무려 1,000개에 달할 정도로 풍요 속에 종목의 빈곤함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제 수급에 기반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선주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수급 쪽으로는 크게 눈에 네. 띄는 모습이 없는 것 같은데 수급을 기반으로 시장의 동향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어제도 그랬어요. 네. 사실은 어제도 좀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죠. FOMC 특히 이번 FOMC가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유럽하고 캐나다는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FOMC 쪽 미국이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키운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글로벌 경기에는 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을 좀 확인해보자 하는 심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강한 매수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던 것이지 사실 유가증권은 그렇게 매도가 없었고요. 오늘도 사실 어제 오늘 비슷합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은 삼성전자죠. 어제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한 5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본다라면 한 300억 이상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만 이렇게 매도가 많은 거 비교해서 전체 그 매매 동향을 보신다라면 소폭이나마 뭐 코스닥 매수고 코스피도 매도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 매도금보단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는 좀 사고 있다. 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지수는 버텨주고는 있지만 종목단에서는 좀 소외감을 느낄 만한 투자자분들이 많죠. 많을 것 같은 네. 시장이 어제 오늘 좀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지난주부터 반등을 연속적으로 주고 있으니까 좀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지만 네. 나머지 종목분들은 약한 모습을 띠고 있고요. 또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에너지 쪽, 뭐 원전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쪽은 상승을 했습니다만 또 나머지 그렇게 오른 게 별로 없었다 보니까 일단은 좀 투자자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시장의 흐름들이 어제 오늘 아마 이거는 내일까지도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업종을 주력해서 사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유창희 대표 2차 전지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2차 전지 역시나 담고 있고요. 뭐 기관의 화학도 좀 눈에 띕니다. 두 수급 주체가 집중하는 섹터의 특징 오늘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뭐 일단 2차 전지는 뭐 버핏 효과도 있고요. 뭐 약간의 낙폭과대 인식들, 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쪽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이관신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또 소비를 좀 장려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국내 화학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니 저는 오늘 이제 화학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못 받고는 네. 있지만 엄청 잘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그렇게 추세가 아직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보신다라면 좀 저점을 낮춘다기보다는 고점을 높여가려고 하고 있고 좀 추세를 좀 전환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좀 포착되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 한 11만 원, 12만 원 중심으로 해서 어떤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저는 그 금호석유화학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아직 15만 원 돌파는 안 했지만 이번에 만약에 15만 원, 16만 원 돌파가 된다라면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좀 꾸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PBR 관련해서 꼭 저 PBR을 말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이제 6월이 지나게 되면 7월 달 넘어가면서 이제 실적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선침해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어쨌든 지금 FOMC 변수에서 좀 견딜 수 있는 기업은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어저께 음식 업종군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었던 것도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독립적으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강한 매수는 아니지만 뭐 일부 은행주들 또 현대차, 기아, 뭐 자동차 쪽이라든지 또 삼성전자는 비록 매도하고 있지만 하이닉스 쪽은 또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주력하고 있는 섹터 먼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세부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먼저 외국인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알테오젠을 제일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과 함께
이제 시총 2위 자리를 네. 코스닥 시장에서 탈환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주가가 더 갈 수 있을지 참 이게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그쵸.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오르는 기업에 대해서 섣불리 고점을 예단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또 그렇다고 네. 해서 또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 네. 어쨌든 이제 피하 주사 시장은 계속해서 급성장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것도 요요 현상인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 약물의 지속성을 오래 가게끔 해주는 것인데 이게 정맥 주사보다는 피하 주사 형식의 그 제품들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알테오젠의 기술을 매력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독자적인 히알루론이다제 관련돼 가지고 제형 주사제로 변형할 수 있는 기술이 알테오젠하고 또 다른 기업 하나밖에 없다는 부분들 상당히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냐면 지금 머크사가 계속 알테오젠에 대해서 계속 지금 군침을 흘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머크사가 만약에 알테오젠을 인수하지 않는다라면 로열티로만 지금 1조 원 정도 연간 줘야 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년 1조를 주기보다는 차라리 자회사를 편입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각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럴 정도의 힘이라면 좀 머크사만 가지고도 1조 원이라면 다른 기업들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금 주가가 15조 원, 시가총액 15조 원 정도인데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주가라는 게 영원히 계속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게 그래도 조금 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나노 신소재입니다. 제가 이제 외국인 수급 특징 종목에만 올리긴 했는데 오늘 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고 있고 대주전자 재료만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있다라고 그쵸. 외치면서 오늘 굉장히 잘 가는데 두 수급 주체를 따라 지금 사보는 건 어때요?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쪽이 전통적으로 강했었던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라든지 양극재 쪽. 네, 이런 쪽보다는 신기술이 접목되는 기업들이 잘 가는 것 같아요. 대주전자 재료는 이제 실리콘 관련해 가지고 이게 돼야지 고속 충전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고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제형 CNT 도전제 부분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좀 가지고 있고요. 생산력을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헝가리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주요 거점 지역에다가 공장을 지었고 지금 이게 생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매출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최근 들어서 좀 저점 대비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국내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좀 급등을 좀 하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난 3월달 저항 자리까지 딱 오고 나서 더 올라가지 못했죠. 보통은 이제 이 정도의 힘이면 상한가를 가는 게 맞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15만 원이 돌파가 좀 확인된다라면 그때 가서 진입을 하시는 것도 늦게 지금 없으시다라면 좀 뒤늦게라도 15만 원 돌파를 확인하고 이번 주 중에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면은 더 매수 기회가 될 수 그렇죠. 있다고 왜 그러냐면 최근에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행히 주가를 회복했지만 네. LG 전자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냉각제 관련해 가지고 올라왔다가 다 상승폭을 반납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업은 급등했을 때 눌렸을 때 매수하기보다는 직전 저항 때에 돌파를 했을 때 그때가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매에 대한 팁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기관이 픽한 다이넥스로 골라봤습니다. 최근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생물보험법 수혜주로 네.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매매 가능한 시점일까요? 충분히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미국 바이오 USA라든지 아스코 같은 거 본다라면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물지원법 때문에 중국을 규제하다 보니까 중국 기업이 거기에 반감을 가지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일본이 좀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시 바이오 그룹이
CMO 관련해 가지고 점유율이 10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1% 미만 차이로 4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은 만약에 우시바이오가 만약에 점차적으로 매출이 줄어든다라면 우리나라가 좀 그 부분을 좀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미국 바이오 협회에서 좀 알아보니까 그 조사를 해보니까 주요 기업 10개사 중에서 8군데가 중국하고의 계약을 많이 맺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번에 이게 신약이라는 약이라는 게 검증을 받고 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만약에 중국을 배제하는 모습이라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변압기, 전선 케이블이 매출이 좋아진 이유가 중국을 규제하면서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CDMO 시장에 반응이 투영된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넥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수급 특징 종목 8개 가운데 유창희 대표님이 탑픽으로 꼽는 종목은 뭘까요? 네, 뭐 다 좋은 기업들인데 네. 그래도 좀 자리가 나쁘지 않은 바이넥스를 좀 오늘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앞에 이제 분석을 해봤으니까 네. 가격 라인으로 바로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난 3월 달에 좀 이슈가 되면서 한번 네. 급등을 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2,000원, 17,000원 사이에서 밴드가 형성되면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17,000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정도 잡아놓고서는, 그러니까 61선 정도 라인으로 정해놓고서는 좀 눌림 시에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왜냐하면 14,000원이 딱 아까 말씀드린 12,000원, 17,000원 밴드의 중간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멘텀도 충분하고 매매하기에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탑픽 바이넥스고요. 목표 주가 2만 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시선주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